네, 반갑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과 탈핵 신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성록입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이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있고 울산광역시에 4개의 핵발전소,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하천이 하나 흘러요. 강도 아니고 하천입니다. 조그만 도랑. 그리고 고리 핵발전소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또 경계해서 경주에 6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라는 도시는 위아래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핵발전소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대피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곳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월성 핵발전소 기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즉 반경 30km 이내에는 울산 시민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리 기준으로도 30km 반경 이내에 울산 시민들이 9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성이나 고리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울산 시민 대부분이 피난을 가거나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울산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가 2개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기간산업이 많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핵발전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 탈핵울산 시민 공동행동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에 만들었습니다. 2011년 사고가 나고 나서 3월 16일 사고 나고 나서부터 바로 5일 뒤였죠. 고리 핵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면서 6개 단체가 고리 핵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로부터 4개월 후 7월 달에 10개 단체가 탈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을 발족했고 지금까지 12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시민사회, 정당, 노동계 57개 연대단체가 참여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위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매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날 3월 11일 날 탈핵 집회를 하고 탈핵 hin지를 하는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은 해마다 체르노빌 사고를 추모하면서 저희가 이거 아까 시청에 가셨었죠. 시청 앞에서 이렇게 추모 행사를 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탈핵 교육입니다. 2011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탈핵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탈핵 학교에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탈핵 운동의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전국에서도 보기 힘든 사진일 텐데 이게 바로 신고리 오륙호기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주화를 위한 울산 시민 철회 토론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탈핵 울산 공동행동이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지만 짧게 이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국의 사용후 해결료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한국의 사용후 해결료 저장 현황을 보시면 한국에는 지금 26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영구정지한 곳이 2개가 있습니다. 영구정지한 발전소도 사용후 해결료를 지금 습식 저장조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28개의 핵발전소에 사용후 해결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후 해결료는 이렇게 생긴 습식 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정수로형 24기는 모두 다 이렇게 풀장처럼 생긴 습식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고 요 네모칸 하나가 가로 50에 세로 50cm 여기에 폐연료봉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포화되자 지금은 이것을 4등분해서 간격이 23cm예요. 이렇게 좁은 곳에 사용후 해결료를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전문가는 한국의 사용후 해결료 지금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은 마치 사고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 사용후 해결료는 계속해서 열을 발생하고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붕괴열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냉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가 이렇게 조밀하다는 것은 위험이 더 맨 처음 설계했을 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중수로형 핵발전소가 있고요. 이곳은 천연 우라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해결료 발생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는
이 습식 저장시설 외에도 캐리스터와 넥스터라고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용자,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하는 사용 후 해결료 수조의 포화 연도는 제일 먼저 영광에 있는 핵발전소가 2030년, 울진이 2031년, 고리가 2032년에 포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던 사용 해결료 습식 저장소가 가득 차게 되면 핵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나 한수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2030년, 31년, 32년 그 저장소가 포화되기 이전에 핵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 저장시설, 어쨌든 사용 해결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더 지어야만 하는 자기들의 절대 절명의 과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 시민사회는 그것을 추가 건설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준위 핵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37년 동안 사실은 한국이 고준위 핵폐기장도 없고 지금 현재 중간 저장시설도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소 바로 옆에 해결용 건물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습식 저장시설이 있을 뿐인데, 다른 나라는 보통 중간 저장시설을 운영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중간 저장시설이 없고 연구 처분장이 없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사실은 1980년대부터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곳을 선정을 했지만 번번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아주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모두 객지화된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부지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중심적으로 정책 내용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는 정부가 주도해서 그 사용 후 해결료, 그러니까 최종 처분장 부지 선정 조사를 합니다. 그때 맨 처음에 울진, 영덕, 영일 세 곳이 선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질 조사가 중단되어 있었고요. 이후에 보시면 처음에는 정부 주도하다가 유치를 신청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또 정책을 바꾸다가, 그 다음에는 또 부지를 공모하는 형식으로 바꾸다가, 이후에는 또 사업자 주도 방식으로 바꾸고, 또다시 유치 공모 방식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주민 자율 신청, 이렇게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하니까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고,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이 최종 처분장 부지로 그러니까 선정까지는 아니고 선정하려고 했으나 계속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가 되고, 구럼도 같은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발견돼서 또 백지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특이할 만한 것이, 이렇게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하니까 2000년대에는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했었으나 자치단체장이 거부합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신경 쓰여서 사실은 유치를 주민들이 하려고 해도 산업부에 신청하지 않는 그런 게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부지 조사를 반대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루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중요한 거 빼먹었어요. 여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중저준위 핵폐기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최종 처분장, 그러니까 고준위 핵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분하는 최종 처분장을 선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하자 노무현 정부 때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선정을 따로 하겠다. 그래서 경주에 중저준위 핵폐기장 방패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것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론화라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명박 때 공론화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근거해서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를 했습니다. 단독자료 공론화였지만 어쨌든 이 공론화를 통해서 제1차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때가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이 되고, 그러면서 이 계획안만 나왔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때 또다시 공론화를 추진을 했고, 이 공론화 결과로 나온 것이 2차 고준위 방패물 기본계획이 나온 것인데요. 이 기본계획에는 지금 현재
사용 후 해결료를 부지 내에 건식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핵폐기장을 짓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한국의 지금 보존 정책을 알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어떤 공론화를 했느냐? 사실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보존 핵폐기물 관리 정책,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것을 재검토하고 다시 공론화해서 제대로 된 핵폐기물 정책을 만들어라. 이것이 시민사회의 요구였습니다. 33만 명의 서명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국정 과제로 삼았죠. 그리고 공론화를 통한 사용 후 해결료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가 이 공론화를 하기 위한 기구, 준비하는 기구를 발족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가 실제로 공론화위원회 출범할 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을 배제하고 전문가들로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민사회가 공론화를 보이콧하게 되었고요. 정부가 공론화를 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지 못하자 반대를 했고, 또 예를 들면 산업부는 영광, 기장, 울진, 울주군 모든 핵발전소 지역에 지역 실행기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보존된 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할지 말지 지역 주민이 결정하게 하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지만 이 4개 지자체 자치단체가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 천천히 해. 네. 통역이 전혀 안 되세요. 너무 빠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경주만 유일하게 공론화를, 지역 공론화라고 하죠. 경주 월성 핵발전소 안에 사용 후 해결료 시설을 지을지 말지 결정하는 공론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30km 반경 안에 있는 울산 시민 100만 명을 배제하고 공론화를 진행을 합니다. 정부가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울산에서는 핵발전소 사고 영향권에 있는 울산 시민을 배제한 공론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주도 주민투표를 합니다. 울산 북부 주민투표를 했는데 당시에 투표 참여자가 5만 명이 넘었고요. 그 투표자 중에 94%가 보존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민투표 자원봉사자 수만 1,800명 정도가 참여했고, 울산 북부 전체가 굉장히 그 핵폐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 사진들은 보면은 산업부가 진행하는 공론화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시위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막 우리를 끌어내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론화를 하는 공론회장 앞인데, 이쪽은 호텔 벽이에요. 호텔 벽에서 사용 후 해결료 정책 공론화, 그러니까 공론화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론장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저희가 출입할 수 없게끔 밀실에서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나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하는데요. 이 공론화위원회입니다.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라. 그 다음에 경주에 보존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을 적기에 건설하라.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크게 3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산업부는 이 정부안을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어쨌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는 이 공론화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산업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2021년이죠.
이때 김성환 의원이 보준위 방패물 관리 특별법을 맨 처음 국회에 발의를 합니다. 바로 이 법안에 사용 후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사용 후 해결료를 핵발전소 부지 안에 저장하는 부지인의 건식 저장 시설 건설과 운영을 특별법에 명시합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김성환 의원이 만들었던 이 법안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특별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산업부가 그해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부가 수립한 이 기본계획에도 부진의 저장 내용이 들어있어요. 당시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 남부 동구를 다 포함해서 25개 지자체가 이 기본계획은 잘못됐다, 부진의 저장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을 산업부에 제출했지만 산업부는 이것을 모두 무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핵발전소 부지마다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진들이 바로 저희들이 국회에서 싸웠던 사진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이 사진이 바로 이분이 울산 중구청장을 하셨던 분인데, 지난 그 정부였죠. 이때 당시에 원전 인근 지역 25개 지자체가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계획은 그대로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한국의 정치 특성은 이때는 민주당 정권일 때에는 자치단체장도 대부분 민주당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이후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면서 또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지금은 이때 이렇게 반대했던 지자체가 침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시민사회 내에서도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한국의 보존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굉장히 조밀하게 지금 저장되어 있잖아요.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건식시설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을 하루속히 할 수 있게끔 시민사회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부가 탈핵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식 저장시설이든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 하지만 지금처럼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고 노획 발전소를 수명 연장을 한다면 폐기물은 계속 늘어나는데 건식 저장시설을 부지 안에 계속 쌓아놓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절대로 협의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진 그런 시민사회가 있고, 또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그렇지만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진척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진 시민사회도 일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영구처분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수치 저장시설을 포함했을 때 핵발전 가동을 중단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산업부가 모든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보준위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울산 신안에도 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침묵을 하고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더 준다면, 그리고 기간을 명시해서 영구처분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부진의 저장도 용인하겠다, 이런 정도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쨌든 그 한국 사회가 지금의 첫 번째 과제는 보존의 기본계획은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것이 첫 번째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제화하기 이전에 한국이 해결해야 할 보존 핵폐기물 정책이 제대로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도 밀실 공론화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공론화도 모든 국민들이 이 보존 핵폐기물의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에 대해서 더 폭넓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